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논술과 토론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IB 한국어 교육과정을 도내 고등학교에 시범 도입할 예정인데요. IB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영어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수업 현장을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맥베스에 대한 토론 수업이 한창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뒤 다른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작품에 표현된 윤리적 입장과 도덕적 가치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뭘 배울 때마다 정말 힘들긴 하지만 또 그만큼 힘든 만큼 또 배우는 게 많고 또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그런 경쟁감이나 이제 부담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서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교사가 커리큘럼 자체를 직접 개발하는 대신 별다른 행정 업무가 없어 학생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학교에 나와서 투자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학생과 보내거나 제가 스스로 수업 연구를 하는 시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만날 시간도 좀 더 많고.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2학기 읍면지역 고등학교 한 곳을 지정해 한국어 IB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IB 교육과정에 내신에 해당하는 내부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내부 평가가 내신으로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평가를 통해서 그걸 내신으로 점수화로 변환시켜서 그걸 내신 점수가 돼서 대학 진학에 활용할 겁니다. 한국어 IB 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도 문제입니다. 당장 2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달부터야 IB 교육 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가 시작됩니다. 영어 과목 등 일부 교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논술과 토론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IB 교육 과정이 공교육에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 통학로가 지정되고 교통안전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 계획에 따라 통학로 주변에 옐로카펫과 횡단보도 투광기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학교 이름에 동서남북 방위나 숫자가 들어간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거 아셨나요? 교육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식민 잔재들을 없애기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7년에 개교한 제주 북초등학교. 당시 학교명이 제주관리보통학교였지만 일제시대인 1941년에 제주 북공립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동서남북 방위나 숫자 등이 들어간 학교명도 일제강점기의 잔재. 일본에서 오길 승천의 일본을 상징하는 향나무가 도내 20여 개 학교의 교목이란 점이나 교회대나 반장, 교훈 등도 일제시대 군사문화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전혀 저도 제1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그런 잔재를 없애는데 우리가 좀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학교 내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 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학교 내 식민 잔재를 조사하고 청산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조례 제정이 된다면 이게 전시성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된 그런 식민잔재 청산 작업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광주시나 울산시 등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TF팀 등을 구성해 학교명 변경이나 교과 교체 등을 시작한 상황.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교에서부터 남은 친일 잔재를 없애고 의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시된 제8회 변호사 시험에서 제주대 로스쿨 출신 학생의 합격률은 28.1%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4번째였고 전국 평균 합격률 50.8%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또 올해 졸업생의 합격률은 15.9%로 전국 로스쿨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기차는 아직 자주 충전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제주도는 차로 1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됐는데요. 제주도가 전기차와 연관된 산업도 키우겠다며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에 등록된 전기차는 16,000여 대, 전국 전기차의 30%를 차지하고 충전기도 15,000여 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 서귀포 혁신도시 등을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로 이달 말에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특구에 참여하는 전기차 연관업체는 20곳, 휘발유나 경유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3D 프린터로 초소형 전기차를 만들고 자율주행 테스트와 충전기 광고물도 설치합니다. 신기술에 대한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도 신속 확인과 실증 특례, 임시 허가를 받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은 내연기관차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직은 법안이 마련이 안 된 부분 또는 법안이더라도 전기차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장에는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구 지정이 미칠 영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농사용 전기 차량을 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었어요. 광주나 육지부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쪽에 알고 있는 지식인이나 그런 전문층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존에 이미 허가받고 중고차 성능 점검 없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이 안 되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럼 이쪽은 어떻게 보면 특혜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공장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의 전기차 등 전국 10개 시도의 특구 계획을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고 심의를 거쳐 7월쯤에 지정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4년 동안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와 제주도가 900억 원을 지원해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 연동 그랜드 호텔이 메종 글래드 호텔로 상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사익을 챙겼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브랜드인 글래드의 상표권을 이해욱 회장의 개인 회사인 APD에게 넘겨주고 호텔 운영자 회사인 오라관광이 APD의 브랜드 수수료 31억 원을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13억 5천만 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농업 부문에도 드론의 활용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사과과수원에선 드론이 꿀벌을 대신해 인공 수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사과꽃이 만발한 과수원 위로 드론이 저공 비행합니다. 꽃가루를 섞은 물을 뿌려 인공 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론이 꿀벌이 된 겁니다. 잦은 이상 기후로 꿀벌 개체수가 해마다 줄자 거창군이 국내 최초로 과수원에 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노동력과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제 뒤로 보이는 과수원의 면적은 1헥타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과수원을 드론으로 인공 수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면봉에 꽃가루를 묻혀 수분하면 24시간이 걸리니까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덕분에 이맘때 일손을 못 구해 발을 구르던 농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면봉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내서 열흘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수정된 후에 또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론은 30분, 1시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작업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수분율도 80% 이상으로 기존 방식에 못지않습니다. 때문에 거창에서 드론을 이용한 인공수분 과수원은 올해 100헥타르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또 인공 수정률이 높기 때문에 사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복숭아라든지
살구 등을 비롯한 타 작물에도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파종과 방제, 방역 등의 작업을 넘어 꿀벌을 대신한 인공수분까지 드론이 우리 농촌 들녘을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5월이) 시작되면서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5월 하순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출근길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 17도, 서부 16도, 남부 20도, 동부 19도로 어제보다 3에서 많게는 5도가량 오른 모습이고요.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낮에는 5월 하순의 기온을 보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북부 22도, 서부 21도, 남부 24도, 동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13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종일 1m 내외로 낮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제주에서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금액이 6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도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건수는 50건, 146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올 들어서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3건에 10명이 적발돼 이 중 1명이 구속되는 등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와 사후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에 있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2주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익성한상 코스메틱 직원 1,500여 명의 인센티브 관광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관광단은 다음 달 9일부터 4박 5일간 제주에 머물 예정입니다. 익성한삼 코스메틱은 중국 길림지반시에 본사를 두고 중국 내 12곳에 지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제주를 찾은 중국 인센티브 관광단은 2016년 20건에서 사드 사태 이후 2017년 2건, 지난해 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제주시가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화북 상업지역의 환지계획 공람을 시행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화북 상업지역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환지계획 공람을 시행하고 오는 7월 예정지를 지정합니다. 화북 상업지역은 오는 2022년까지 화북 일동 1,400번지 일대 21만 7천 제곱미터 부지를 상업 중심의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넙치 양식용 친환경 곤충 배합 사료를 개발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곤충 배합 사료는 일반 배합 사료보다 영양가가 높고 질병 저항성을 키워줘 넙치 양식에 사용할 경우 넙치 생존율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곤충 배합 사료를 도내 양식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까지 악화됐던 제주 지역 기업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업황지수는 72로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올라 지난 1월 5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또 전국 업황지수 74보다는 2포인트 낮았지만 격차는 지난 2월의 12포인트와 지난달의 7포인트보다는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17억 원을 들여 성산일출봉과 천재연 폭포, 제주 목관화 등 공영 관광지 5곳의 장애인 화장실과 점자블럭 등 관광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또 사설 관광지와 음식점 등 관광사업체 수요 조사를 통해 장애인 화장실 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